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전형적인 전강 후약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네, 주시장이 진짜 변동성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시장이 크게 움직였고요. 그 한복판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지금 WHO 기준으로 보면 23개국의 정도 확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드디어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오늘 초반 자체는 상당히 더 강한 오늘 반등을 출발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1.3%, S&P 500이 0.6% 내렸고요. 나스닥이 1.83% 떨어졌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이번 주 들어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급등, 또 반락, 그리고 또 오늘 또 급등 출발한 다음에 또 급락하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커져 있는 그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섹터를 보면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정도만이 일단 강보합 정도에 움직였고요. 대부분 8개, 9개 섹터는 오늘 나름 크게 떨어졌고요. 특히 떨어진 것이 마지막 한 20, 30분에 다 떨어진 것이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첫 번째 감염제가 발표됐다라고 당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주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약간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오늘은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바이 더 딥 하면 안 된다. 즉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 사면 안 된다는 것이 여행주들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똑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을 워낙 안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오를 것이 없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목표 지수가 4,300이니까 지금보다도 지금 떨어졌지만 지금보다 150포인트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해서는 안 될 것이 떨어졌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그들만의 독특한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델타 항공이 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또 오늘 6, 7%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카니발 대표적인 크루즈 선사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오늘도 6%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킹홀딩스가 최고가에서 최고가 계속 떨어지는 거가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걸린 상태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리엇 인터내셔널도 11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사상 최고가 가던 호텔 체인인데요. 역시 오늘도 역시 3, 4%가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주가 떨어지니까 오늘 보잉도 오늘 주가가 또 4% 가까이 오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65달러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방 압박이 또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반면에 내년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150달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제프리스도 마찬가지 150달러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만큼 내년도의 전망 자체가 주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자재에서도 아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금값 돈 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의 줄거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시장의 굵직한 흐름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 이 월가의 시각이 나와줬는데 오늘 나온 이 증시 변동성이 단순히 오미크론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요인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 뭐 당연히 가장 큰 변수는 오미크론 때문에 벌어진 사단 아닙니까 지금요? 가장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요. 웨드부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어찌 보면 시장에서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과 달리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 연말에 보면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시는 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양도세를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를 하는데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대한민국 올해까지 어찌됐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50만 원까지는 면세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난 것을 예를 들어서 팔고 또 손실 난 것을 같이 처리하면서 이익을 이제 250만 원까지 확정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또 독특한 시각인데요. 미국은 이제 다 주마다 틀리고 보유 기간마다 다르지만 미국도 텍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 난 거를 가만히 냅두더라도 손해 난 걸 막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확정하기 위해서 미국은 전형적으로 연말이 되면 손해 난 것이 더 떨어지는, 더 파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올해 주식을 많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보면 일단 평가액으로 하는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좀 줄여주는 방식인 그렇죠. 텍스를 아끼는 효과가 우리나라에 약간 더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죠. 손실을 확정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익을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걸 더 올라가고 떨어진 걸 버리는 그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에서 더 떨어질 찬스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올라가는 거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코로나19 변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산에 대해서 우려감은 분명히 여전하지만 심각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이번 변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심각하다. 안 가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감과 어떤 미확인된 얘기들이 서로 난무하고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은 변동성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처음에 얘기 나셨다면 뉴스 보시겠지만 한 2주 정도 되면 좀 더 자세한 데이터가 나온다. 그때까지는 뭔가 좀 이런 불안감이 등락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날 밤에 나올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미국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그보다 이틀 먼저 나오는 것이 ADP 민간 일자리인데요. 53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전망이 50만 6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이번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오늘 ISM 제조업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생각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워낙 호재 인식하는데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호재가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왜? 오미크론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지표는 이런 게 좋은 것 있지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오미크론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더라도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해석과 재료들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 주들의 흐름은 어땠는지 또 점검을 해볼게요. 사실 몇몇 종목들은 장중까지만 해도 좀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막판 들어서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쉽게 얘기해서 장 마감하기 한 10분 전까지 플러스였는데 네.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뭐건 오늘 다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애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알파벳도 오늘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강세 출발했다가 다들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애플은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종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막판 5분 만에 다 벌어진 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은 최근에 다시 한 2, 3일째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제 이제 반등했던 지지됐던 테슬라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한 3% 정도 떨어졌습니다. AMD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사상체 효과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5% 넘나들게 오늘 AMD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좀 눈에 띄는 특징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소프트웨어 대장주 가운데서 세일즈포스가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세일즈포스닷컴은 이제 어저께 실적은 상당히 장 끝나고 좋게 발표했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가이던스를 좀 실망스러웠고 가이던스를 낮추면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해보셨던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한 분 계실 텐데요.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내리면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내리는 것이 상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굳이 목표 주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 의견의 변화보다는 목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것. 오늘 아마 목표 주가가 꽤 많이 내린 거라고 알고 아시면 되겠고요. 마크 베니오프가 여기 CEO인데 이분은 상당히 항상 보수주로 얘기하는데 올해 한 2분기, 3분기 한 두 번에 걸쳐서 상당히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이 좀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역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워낙 성향이었는데 최근 2분기 동안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실망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는 좀 오늘 떨어진 건 일정 부분 뭐 할 수 없다. 뭐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레나인데요. 레나는 대표적인 이제 주택 건설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중립에서 투자 의견으로 자체도 올렸고요. 목표 주가들 108에서 140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미국에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나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했거나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됐건 그리고 TSMC가 됐건 또 다른 그런 업체건 간에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장비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장비 업체 있죠.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랩 리서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른 반도체랑은 약간 다릅니다. 반도체 뭐 제조 메모리나 비메모리랑 달리 이런 장비 업체는 기본이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상당히 주가 떨어지는 거 자체가 약간 전 뜨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은 다시 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오늘장 특징주 흐름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이제는 12월 이번 달 증시에 대한 힌트를 좀 살짝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꼭 과거의 흐름대로 따라가지는 않죠. 그래도 네, 과거의 12월 달의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11월은 좀 아쉽죠. 10월은 상대적으로 큰 재미가 없었는데 10월은 올라갔고요. 네. 12월은 상당히 기대감이 컸고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 달 정도로 상승 확률이 높았던 달인데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S&P도 떨어지고 다우도 떨어지고 나스닥은 고만고만하게 끝났는데요. 이제 12월입니다. 물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통계일 뿐이 되겠고요. 12월은 괜찮았습니다. 특히 12월 중에서도 대통령 임기 첫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첫 해에는 압도적으로 상승 확률이 높았습니다. 상승 확률이 무려 73.9%가 나오기 때문에 1년 12달 중에 가장 상승 확률이 높았고요. 상승폭은 0.37%이기 때문에 평균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11월까지 지금 21% 정도 최근에 떨어졌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두 개 다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21%, 22% 정도 S&P 500이 11월 기준으로 올랐는데요. 만약에 11월까지 20%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어땠냐면 12월 상승 확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73.3%가 되겠고요. 앞서는 전체에서 상승률이 0.37%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까지 이렇게 아주 강했던 달은 네. 강했던 해는 12월에 평균 상승률이 무려 1.7%가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시장이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웨드부시를 얘기하면서 상승한 주식을 더 밀어붙이고 떨어진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전략으로 보면 이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이제 미국에서는 모멘텀 전략이랄 때 강한 주식을 더 강하게 이런 거를 보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가장 여러분들 쉽게 그런 것들을 ETF로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들. 네, 이게 그 심볼 자체가 MTUM입니다. 그래서 네. 모멘텀은 줄임말인데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우리는 이제 모멘텀이 있다 없다란 말을 온갖 곳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뉴스 모멘텀 있다도 모멘텀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주식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모멘텀이 있다 없다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주식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쓰는 겁니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뉴스 모멘텀이 있다면 뉴스가 있다는 거, 뉴스가 좋은 뉴스가 있다는 거 되겠고요. 수급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수급이 좋아지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정책 모멘텀이 있다,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하고. 요즘 이제 대선이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대선 모멘텀 있다, 대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가 온갖 말로 모멘텀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콩글리시 같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주식 시장에서 제에서 모멘텀이 있어 이야기할 때는 특별하게 어닝 모멘텀이 있다. 그런 어닝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특별하게 뉴스란 말이 쓰지 않는 한 그렇지만 저는 쓴 적을 별로 들은 적이 없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다만 올라가는 주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각 자산운용사마다 다르죠.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 갖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한 달 평균이다, 3개월 평균이다, 6개월 평균이다. 어떤 곳은 12개월 평균만 갖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다 이동평균을 얘기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지 떨어지는 흐름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건 각 운용사마다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타는 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회사의 고유적인 자기네들 알고리즘을 하는 건데요. 이걸 보면 강한데 이것도 이번에 특이합니다. 이번에 어찌됐건 오미크론이 사태가 터지고 이런 와중에 4주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요. 네. 이 ETF가. 그래서 상당히 의외의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죠.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든가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벅스웨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있고 구글도 있고 최근에 좀 떨어지지만 페이팔과 디즈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멘텀 ETF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 갖고 보셔도
여러분들 지금 강한 주식이 올라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조금 여기저기 남용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주가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적합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런 주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가 MTUM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어제 이 시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도 JP모건에서 나온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은 부분들 볼게요. 네, 어제는 이제 대부분의 큰 틀에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에 이들이 보는 것은 에너지, 금융 등 그리고 소위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를 보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치주 성장주 퀄러티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핵심만 짚어드리면 가치주는 비중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확산의 최대 수혜, 금리 상승에 가치주에 대한 베팅을 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성장주에 대해서는 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퀄러티 주식도 상대적인 고평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가치주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특히 이거에는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얘기를 강한 인식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고 금융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구체적으로 딱 찍은 것이 에너지와 금융 그리고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특히 헬스케어는 우리나라에 별로 관심 안 갖고 계신데 헬스케어 주식들도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MTN 이항영 전문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서 진행되는 월가 스피드 브리핑 놀러와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이조 앵커 그리고 저희 갱스타 담당 PD님까지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대응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성공하는 전략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